약 한 1분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잘하면 코스피가 3일 만에 하락할 수도 있겠다 싶은데요. 이유는 뭐 뻔하죠. EU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선반영, 이 정도 분석이 합당할 듯 싶습니다.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 통큰 쇼핑을 해준 데 이어서 오늘도 적지 않은 폭 사줬지만 외국인들의 소극적인 매매, 그리고 1850 이상에서는 개인들이 현금화에 더 주력하는 분위기였는데요. 2분기 실적 시즌에 막 들어와서 가이던스 발표를 앞두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 소송 관련한 소식이 나오면서 그것을 빌미로 또한 조정을 받은 것도 오늘 시장이 잘하면 상승하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1140원대에서 정확히 출발했었던 원달러 환율의 오늘 종가도 궁금한 상황인데요. 정확한 종가 먼저 시황센터 가서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주말 새 전해진 EU 정상들의 시장 안정책 합의 소식이 호재로 작용한 동시에 이 같은 EU 금융안정 대책에도 세부안에 대한 회의론이 부각되면서 오늘 코스피는 1850선에서 등락하는 지루한 장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지수는 1860선을 회복하면서 오름세로 장을 출발하다가 프로그램 매물에 발목을 잡히면서 장중 한때 반짝 하락 전환하는 등 보합권에서 좀 상승과 하락을 반복했는데요. 재차 반등하면서 상승 흐름을 유지하다가 오늘장 막판에 소폭 밀려났습니다. 코스피 마감 지수입니다. 전거래일보다 0.13% 하락한 185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7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는데요. 막판에 매수 물량을 좀 내놓는 분위기였습니다.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는 362억 원의 매수 기록했고요. 기관 역시 1,200억 원이 넘는 순매수 기록하면서 오늘장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4일째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오늘 지수는 개장과 동시에 490선을 회복했는데요. 기관의 순매수에 오늘장 강보합권의 흐름을 유지하다가 코스피가 반락하면서 코스닥 역시 오름폭을 좀 줄였습니다. 오늘 코스닥 마감 종가는요. 전거래보다 0.26% 상승한 490.44포인트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수급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장 초반 순매수를 보였던 개인은 외국인과 함께 동반 매도했습니다. 오늘 개인을 통해서는 79억 원 정도, 외국인도 소폭 매도했고요. 반면에 기관은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10거래일째 시장을 지켰습니다. 오늘 기관을 통해서는 137억 원의 순매수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율은 EU 정상회의에서 긍정적인 결과와 6월 무역 흑자 서프라이즈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하락 출발했는데요. 하지만 저점 달러 매수와 일부 쇼커버 물량 등이 유입되면서 낙폭을 줄이고 상승 전환했습니다. 오늘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70전 상승한 1146원 선에서 거래 마감했네요.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넥서스의 미국 내 판매 금지 처분 소식에 닷새 만에 급락하면서 IT주 역시 부진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가 2.25% 하락했습니다. 117만 4천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자동차주들은 선전을 했는데요. 오늘 현대차가 1.29%, 기아차가 0.8%, 현대모비스 역시 1%대 상승하면서 오늘 27만 7,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LG화학은 반면에 하락 마감했는데요. 오늘 0.34% 밀려나면서 29만 1,000원의 종가 기록했네요. 신한지주가 1.13% 상승했고요. 한국전력도 0.19% 상승한 반면에 오늘 삼성생명은 0.64% 하락하면서 92,5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라다이스가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에 4거래일 만에 상승했는데요. 오늘 5%대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14,4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셀트리온이 1% 가까이 하락했고요. 다음 역시 2%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10만 300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CJ ENM도 0.19% 하락하면서 26,450원에, SM도 오늘장 2.79% 하락했고요. 동서 역시 1.27% 하락하면서 오늘 3만 1,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수가 빠지면서 오후 들어서 오름폭을 점차 축소했는데요. 하지만 조선주는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유럽 정상회의 결과로 유로존 위기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조선주가 동반 상승했는데요. 현대중공업은 막판에 하락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오늘 0.39% 밀려나면서 25만 6,5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에 삼성중공업이 2.28%, 대우조선해양이
0.95%, 한진중공업도 1.77% 상승하면서 오늘장 14,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계주가 기관의 순매수에 나흘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두산인프라코어가 2.45% 상승하면서 18,8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한국주강도 4%대로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3위 THK가 1.98%, 큐리어스는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330원에 종가 형성했고요. 한국정밀기계 역시 2% 가까이 오르면서 15,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난 주말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국내 3사의 정유사들이 상승한 것과 함께 화학주 역시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SK이노베이션이 2.54% 상승하면서 14만 1,5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GS도 1.15%, SOE도 2.53% 상승했고요. 오늘 금호석유가 3.33% 오르면서 12만 4,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유가 급등의 항공주들은 하락했습니다. 항공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늘장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했는데요. 1.19% 하락했네요. 49,7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아시아나항공도 살펴보시면 오늘 2%대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7,28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제주 목포 간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검토한다는 소식에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울트라건설과 한국선제 그리고 특수건설 모두 상한가 기록하면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오늘 특수건설은 5,53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동아지질 역시 11% 넘는 급등세를 보이면서 11,1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가 남북러 3국의 경제협력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이행을 가속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되면서 오늘 관련주들이 강세 보였습니다. 대동스틸은 7% 넘게 급등하면서 3,4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화성과 동양철관도 3%대로, 하이스틸 역시 4.33% 오르면서 31,1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3를 통해서 헬스케어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소식에 오늘장 인피니트 헬스케어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7.22% 상승하면서 9,3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 살펴보겠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임직원들의 대규모 주식 매수 선택권 행사 소식에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6.39% 하락하면서 49,0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혜선이었습니다. 네, 오늘장 안타깝게도 코스피가 소폭 빠지면서 1850선 초반에 걸치면서 끝났는데요. 여의도 쪽의 분석부터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후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물 금요일 날 이미 듣고 많이 올라서인지 오늘 소폭 밀리면서 끝나고 말았는데요. 막판에 조금 아쉽게 끝난 것 같아요. 예, 장 초반에 이제 강세로 이제 출발을 했고요. 배경은 알려졌다시피 EU 정상회담 성과물에 대한 기대치가 좀 작용을 하면서 미국이나 유럽 시장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한국 시장도 장 초반에 오늘은 좀 강세로 시작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일단 금요일 날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선 반영된 측면이 좀 인식이 됐고요. 이런 부분으로 해서 장 중반에는 이제 장중에는 상승폭이 좀 줄어드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마이너스로 이제 돌아서면서 마감된 가장 큰 이유는 그 EU 정상회담 이후에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평가가 전반적인 내용 자체는 전제 조건이 좀 많지 않느냐, 또는 그 EU 정상회담에서의 어떤 성과물 자체가 시장에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년 이후에나 일단 적용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이기 때문에 당장 그 시장의 어떤 불안 심리 같은 경우를 진정시킬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확인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인식이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그 선진국 시장 급등으로 인해서 외국인 매수가 좀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했었는데 실제로는 외국인 매수 규모가 상당히 많지는 않았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지금 현재 398억 원 정도 순매수가 그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매도하고 매수 규모 자체가 모두 7천억 원대에 머무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외국인이 시장 가담을 하는 신호로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으로 일단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어떤 정상회담 직후의 어떤 그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반응 이런 부분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불안감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EU 정상회담이 나오면서 그 전후로 해서 코스피가 한 5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요. 추가적인 시장의 안도 랠리를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만약 그렇다면은 어느 쪽에서 모멘텀이 나올 수 있으리라 보십니까? 일단 EU 정상회담 결과를 지나치게 평가절하할 필요는 없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네. 일정 부분들은 추가적인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물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전제 조건이 좀 많고 실질적인 효력 발휘 시점이 다소는 조금 멀리 느껴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심리적인 안정 부분에 분명히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정상회담 이후에도 추가적인 어떤 정책 요인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가 있는데 7월 5일날 예정돼 있는 유럽중앙은행 정책이사회에서 금리 인하가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다음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유로존 및 EU 재무장관 회담에서 이번 정상회담 그 성과물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방안들이 조금씩 도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책 요인에 대해서 지나치게 평가절할 필요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점진적인 긍정적인 반응 흐름이 조금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기대감을 지수로 환산한다면 한 1,900 정도 될는지 삼성전자 실적 가이던스 발표도 주 후반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적 시즌이라는 거 감안해서 내일장 전략 미리 세워주시죠. 예, 일단 그 시장의 초점은 일단 정책 요인이 어느 정도는 이전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좀 줄어드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이런 어떤 줄어드는 영향 부분들은 경제 지표나 아니면 실적 부분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셨던 대로 삼성전자가 이번 주 주말에 발표할 2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데 기대치 자체는 최근 들어서 다소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결과가 크게 하회하거나 부진을 보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실적 요인들이 주가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으로 추가적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경제지표 측면에서는 이제 오늘 밤에 미국의 6월달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어느 정도 시장의 컨센서스 정도 수준만 나와준다면 반등 분위기를 이어가는 흐름에는 큰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장의 어떤 중요한 초점이 경제지표 측면에서는 한국 시간으로 이번 주말에 발표될 미국의 6월달 고용지표에 지금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이번 주 흐름 자체는 추가적인 반등이 이어지는 속에서도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 ISM 제조업부터 체크하고 또 주 후반 22 통화정책회의 이후에 미국의 고용까지 모두 다 체크해야 될 변수들이 굉장히 많네요. 이번 주 그러나 반등폭은 좀 제한적일 수 있다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전망이었습니다. 전략까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시장을 둘러싼 이슈 이 밖에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 또 전문가들은 얼마나 그 이슈에 공감하고 있는지 OX를 통해서 쉽게 의견 들어보는 시장 공감대 OX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전문가가 이미 나와 계시는데요. 하나증권 올림픽 지점의 최홍준 과장님 그리고 텐스탁의 김선윤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확인하고 돌아옵니다. 네, 국내 증시 이제 바닥 확인했는지 외국인 수급도 해결되고 1,900포인트까지 갈 수 있을런지 2분기 프리-어닝 시즌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주가 많이 오를까요? 그리고 끝으로 오늘 장 초반 좀 괜찮았었던 조선주 반등 신호가 온 것인지 조선주 투자 매매 기법까지 알려드립니다. 네, 뭐 오늘 좀 기대치가 종가상 아쉬운 면이 좀 있습니다만 그래도 1850까지 온 이상 아래쪽 1800이 깨질까 걱정하시는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은데 두 분의 증시 바닥 확인 여부에 대한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바닥 확인 이미 했다? 자, 바닥은 이미 찍었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신데, 그러니까 우리 최영종 과장님이 조금 더 긍정적인 쪽이시죠. 예, 사실 금요일날 이렇게 긴 양봉이 솟으면서 조금 바닥 확인이 됐다라는 느낌도 줬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닥 확인이 됐다고 보는 의견들이 저희 국내 시장 요인만으로 보면 안 되고요. 일단 네. 저희 이제 한국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해외 시장의 흐름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트 잠깐 한번 보시면요. 지금 스페인 주가 흐름 보시면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유럽이시에 가장 많이 큰 영향을 줬던 스페인 월봉 차트 지금 흐름 보면 거의 저점 수준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탈리아 주가 흐름 보더라도 거의 저점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유럽 이슈들이 아무리 안 좋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2008년도에 금융위기 당시 흐름보다는 나쁘진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일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다 아시다시피 이제 EU 회의에서 이제 은행 지원책 발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했다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유럽 재정 안정 기금이라든지 유럽 안정화 기구에서 이제 구제 기금을 통한 지원을 하는데 일단 국가를 통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은행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국가 부채가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국제 금리도 어느 정도 안정을 시키고요. 그 안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조금 아직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고요. 오늘 물론 조금 올랐다가 다시 하락하긴 했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이 소수 업종에서 조금 다수 업종으로 좀 낙폭 과대 업종 위로 좀 가는 흐름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1900선 가기까지는 조금은 진통을 겪어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6월 22일 이후부터 흐름인데요. 이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좀 내부적인 요소를 봐야 되는데요. 네. 외국인 매도 강도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사게 되면 이제 주식시장 흐름에서 뭐 외국인이 얼마 팔았다, 얼마 샀다 기준은 순매수와 순매도, 그래서 매수 매도를 합한 걸 통해서 매수를 했냐, 매도를 했냐 그런 수치를 이제 보고를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 순이 붙는 거죠. 네, 근데 예. 외국인 매도 금액은 6월 22일부터 흐름을 보게 되면 올해 2월 달부터 흘러왔던 일평균 그런 매도 금액이랑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한 2,500억 정도. 예, 근데 매수 금액이 상대적으로 부재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고요. 네. 외국인 순매도도 전 업종 거쳐서 발생했던 부분들이 아니고 이제 시가총액 비중이 큰 업종 위주로 매도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들, 그런 업종들이 시가총액 비중이 한 70%를 차지했던 부분들 작용하게 되면 이제 낙폭 과대 업종으로 매수가 살아날 경우에 주가를 받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유럽 이슈 해소로 인해서 이제 중국 이슈가 어느 정도 부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중국 정책, 상충된 정책에서 뭐 부양 정책으로 초점을 네. 맞췄던 부분들이 있고요. 유럽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에 부각이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게 되면 낙폭 과대했던 중국 관련주 그리고 낙폭 과대주 위주로 순환매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도 이제 근데 그래도 중국 경기 자체는 네. 4분기에 이제 저점 확인 턴 얘기가 나오던데 근데 보통 주식이라는 게 이제 미리 선반하는 그런 특성도 있고요. 네. 4분기 실적이 안 좋다라까지 이제 바닥권에 간다. 그때까지 좀 흐름이 안 좋을 거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다 예상하는 부분입니다. 뭐 유럽 관련 이슈도 그렇고 중국 관련 이슈도 그렇고요. 전혀 새로운 이슈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그 이슈가 다 부각이 되는데 어느 때쯤 턴을 해서 그게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는 그런 측면들인데 네. 역사적으로 1800선 이하에서는 연기금이 또 이제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포지션이 상당히 크게 됩니다. 네. 외국이 이제 연간 이제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서는 1800 정도에서는 매수에 들어가야 되고요. 네. 2000선 정도에서는 매도 포지션 갖고 와서 그러니까 수익 매매를 좀 한 전략, 그게 연기금들이 많이 쓴 전략이거든요. 네. 근데 그럼- 얼마 전 1,800에서 별로 안 사서 좀 시장에 실망을 자아냈죠, 연기금을. 이 연기금이 이제 보통 보면 바닥 확인하는 과정에서 바로 안 사고요. 보통 보면 이제 1700선 한번 빠졌다가 일시적으로 한 올라와서 다시 빠지는 순간에 많이 매수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1800에서 그렇게 매수를 할지 봐야 되겠지만은 네. 이제 1700까지 안 내려갔기 때문에 연기금에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아직 포지션이 연간 포지션을 살 수 있는 여러 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일시적인 급락이 온다고 하면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가능성 그런 부분들이 있다. 음. 그리고 또 6월 29일날 이제 중국 관련 이슈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인민은행장이 그동안의 이슈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정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하겠다. 네. 그래서 추가 지준율 인하에 대한 이슈들도 부각되기 때문에 네. 바닥권은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다는 부분을 생각되고요. 물론 장중에 일시적으로 깨질 수 있는데 종가 기준으로는 지켜주는 인식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에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요목조목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짜 바닥을 잡은 듯하다. 더 이렇게 확 빠지지는 않겠다 싶은데 네, 우리 김소연 대표님은 바닥을 아직 완전히 찍은 게 아니다. 네, 일단 뭐 지난주에 일단 유럽과 미국 쪽이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주면서 오늘 네. 이제 국내 증시 자체도 한 0.5에서 1% 정도 금요일날 올랐던 부분을 채우지 못하는 정도 올라줄 거라 좀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여지없이 좀 빠져주는데 이유인 짓은 일단은 독일 쪽에서 이제 독일 쪽에 일단 야당 쪽에서 메르켈 총리 의견에 반대, 특히 이쪽에 이제 신재정 협약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하면서 네. 그로 인한 이슈로 좀 빠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 흐름을 봤을 때 1850선에서는 제가 일단은 뭐 이익 실현을 하시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계속. 그리고 한 번 더 빠진다면 저는 한 1800선에 한 번 더 도달하지 않을까. 일단은 위헌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간이 2주에서 3주가량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슈 자체로도 한번 시장 자체가 좀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 또 하나 보자면 지표 자체에 지금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 번 더 1800 아래로에 도달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자체 지금 현 상태에서는 너무 긍정적인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일단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800선 인지하시고 좀 시장에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만요. 그 언뜻 되게 비슷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결과로는 OX를 다르게 들어주셨는데 다시금 우리 최영준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네. 거는 1800을 일시적으로 깨고 이제 다시 올라올 것이다라는 의견이신데 아까 또 다시 이제 조금 빠질 때 연기금이 살 수 있다고 하셔서 제가- 재차 조금 네. 하락하는 거는 역시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하락하는 거는 공감을 하는데 네. 이제 이 주가 흐름이 예전에 급락했던 구간이다 보면 장중으로는 얼마든지 깨질 수는 있다고 네. 봅니다. 근데 종가 기준으로 어느 정도 지지를 할 수 있는 부분, 그동안의 연기금의 매매 패턴을 봤을 때 그런 확률들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장중에 물론 깨질 수 있겠지만 종가 기준으로는 바닥을 어느 정도 형성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두 분의 의견 종합을 해보면 다시 시장이 좀 뭐 계속 이렇게 줄곧 올라가는 건 아니면은 분명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좀 들쑥날쑥 할 수 있다라는 건 좀 감안하면서 전략을 세우셔야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자, 두 번째 이슈로 조금 구체적으로 이슈를 다뤄보겠습니다. 외국인 수급, 코인 수급 해결되고 1900포인트 코스피 갈까요? 자, 코스피 1900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예, 두 분의 의견이 조금은 어느 정도 갈리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현 대표님, 왜 1900이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이제 기준점을 좀 세워보자고요. 네. 7월 달에 1900이 그렇죠. 어렵다. 이 얘기세요? 아니죠. 저는 이제 매주 나오다 보니까 예. 매주 이슈 자체가 좀 바뀝니다. 그래서 그렇죠. 일단은 이번 주 한 주간의 이슈 자체를 봤을 때 1900포인트 힘들지 않을까라고 이번 판단이 주 됩니다. 1900 어렵다. 다음 주까지도 힘들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예. 그 이슈 자체는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독일에서 이제 친재정경 협약에 대해서 위헌 소송을 했습니다. 야당에서 위헌 소송을 했는데 이 결과 자체가 나오기 위한 시간이 2주에서 3주가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헌재에서 이제 부결을 할 경우에는 유로존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이 되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일단 그 결과를 좀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일단은 다음 주 한 2주 정도까지는 1900은 힘들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장에서는 뭐 실적 자체를 좀 중요시하는 게 좋긴 하지만서도 일단 시장 자체 흐름 자체가 아직은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하시라는 거고, 일단은 뭐 시장 자체 흐름 좀 좋습니다. 일단 유럽에서 일단은 회의를 통해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동원해서 마련을 하긴 했지만서도 그로 인해서 단기 채권 자체가 다시 한번 좀 안정하면서도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살짝 들어와주고 있는 점 굉장히 긍정적이긴 하지만서도 아직 외국인이 최근 들어서 빠져나간 그 수급 자체가 아직 돌아오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또 내일이나 모레는 한 번 더 외국인이 매도세가 나올 가망성도 있다는 거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또 이렇습니다. 이번 주 내에 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 이제 중국 쪽이랑 미국 쪽의 제조업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일단 예측치로서는 좋지 않을 것이라는 쪽이 우세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도 일단 당분간 또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좀 단계적으로 빠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1800선까지 좀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한번 테스트를 하자면은 1780선까지 PBR 1에 해당하는 1780선까지도 한번 테스트를 한번 거친 이후에 다시 한번 또 연기금의 추가로 매수가 또 들어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1850 한번 도달한 후에 1900을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 3분기에 예측 기날 3분기에는 한 1900에서 2000포인트까지 간다는 말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일단은 그래도 아직은 다시 한번 스페인의 문제 자체와 이탈리아의 문제 자체가 해결되는 국면이 아니기 때문에, 해결되는 국면으로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독일 쪽에서 다시 한번 제동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되는 걸 확인하신 후에 이제 제대로 된 투자에 임하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시장 흐름이 일단은 결론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안 좋을 것이라는 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한번 1900에는 2000포인트도 가능하지만서도 그 결과 자체, 특히 독일 쪽에서 방향, 특히 독일 쪽에 헌재 쪽에서 이제 결정까지 2주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그걸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본격적인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지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에 반면에 우리 최영룡 과장님께서는 외국인 코인 수급 풀리고 1900 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도가 안 사서 그렇지 매도를 많이 한 건 아니다라는 얘기는 아까 좀 해주신 바 있고, 1900 이 7월을 염두에 두신 겁니까? 이번 주를 염두에 두신? 이번 주 중으로 보더라도 이제 1900을 당장 안착을 한다 그런 측면들은 아니고요. 네. 한 차례 1900선 일시적으로 갔다가 내려올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해서 봤던 부분이고, 그럼 삼성전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그동안 시가총액 비중이 많이 컸기 때문에 이제 약간 하락하고 나면 많이 뺐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볼 포인트가 그동안에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와 IT 관련주, 그리고 이제 현대자동차를 필두로 한 이제 자동차 관련주, 네. 그 IT와 자동차 관련주들을 많이 팔아서 낙폭 과대했던 업종들로 일부 편입을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그 편입했던 부분이 일종의 이제
비중 조절 차원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고요. 포트폴리오 일주 변경 차원도 있기 때문에 낙폭과대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봤던 부분들을 다시 IT, 자동차 위주로 일부 다시 회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이 현실화될지 안 될지 이번 주 수급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삼성전자 뭐 단기적인 실적이 안 좋다고 하지만 뭐 삼성전자를 지금 뭐 제외를 하고 시장에서 대응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 비중을 조절했던 부분들이 다시 일시적으로 회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뭐 잠정 실적 발표가 안 좋게 나올 것이다 그런 부분을 예상하는데 안 좋게 나올 거라는 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 이제 뭐 6조 중반대 이상만 나와준다고 하면은 의외로 반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은 그래도 해소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1900선까지는 상승을 하는데 1900선이라는 게 사실 좀 애매한 지수이긴 합니다. 거기를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 모멘텀은 없지만 일시적으로 갔다가 거기서 횡보를 할 수 있는 가능성 이쪽에 더 초점을 맞춰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낙폭 과대했던 업종 위주의 좀 매수세가 들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IT 관련주들의 매도세가 상당 부분 진행이 됐다라는 측면들 봤을 때 1900선 일시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시장에서 완전히 배제를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뭐 삼성전자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실적 시즌에 대한 전망 여쭤보고 싶은데요. 2분기 프리어닝 시즌의 시작, 주가 우리 많이 오를 수 있을까요? 실적을 통해서 주가 많이 상승할 수 있다? 자, 실적이 모멘텀이 되기는 어렵다. 여기서 이제 의견이 좀 합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네요. 김선윤 대표님. 근데 전체적으로는 낮춰져도 또 이미 다 낮춰진 것을 시장이 반응했기 때문에 본격 실적 시즌 자체는 시장의 뭐 상승 재료는 아니지만 더 이상 하락 재료도 아니다라는 분석이 또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프리 실적 시즌이 시작을 했죠. 이제 이번 주 시작을 했는데 일단 굉장히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게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좀 지표입니다. 미국과 중국 지표 자체 우려감 때문에 당분간 좀 종목 자체에 좀 선별적으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중심에서 가장 잘 아시는 종목들은 IT와 자동차 이쪽에 관련이 되겠지만서도 몇 가지 종목군들 이따 말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일단은 그 시장 자체의 흐름보다는 지금 현재는 수익을 내시기 위해서는 종목의 개별적인 좀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운송주하고 IT, 자동차 업종에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지금 봤을 때 일단 뭐 해상운송 같은 경우 말씀을 좀 드리면은 좀 연이은이 운임 수수료가 좀 인상이 되면서 아무래도 좀 그에 따른 수혜가 좀 나지 않을까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은행 쪽 하나 또 말씀을 드리면은 좀 유럽 재정위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좀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일단 가격 메리트가 지금은 굉장히 크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자체가 조금만 이제 좋게 나와준다면은 은행주 관련해서 큰 폭의 좀 상승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IT랑 자동차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특히 IT랑 자동차는 일단은 실적 자체, 삼성전자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7조 이상의 영업이익이 안 나오더라도 일단은 6조 중반대가 나오더라도 굉장히 양호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사상 최대 실적이죠.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기대치 자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안 좋게 나오다 하더라도 6조 초중반대 나와줄 것이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신다면 일단은 삼성 쪽 관련한 IT 기업들은 꼭 놓치지 마시고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하나 일단 현대기아차 차트가 지난주 금요일날 굉장히 빠져주면서 금요일까지 빠져주면서 오늘 좀 반등하는 모습 일단은 이런 모습 자체가 다시 한번 반등의 기미가 좀 보여주고 있는 거. 일단 기관들이 매도가 나와주고 있지만서도 오늘 연이어 현대기아차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렇다는 것은 실적 자체에 의구심을 갖지 않고 들어와주고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조만간에 내일이나 모레는 다시 한번 기관들이 자동차 관련주들의 매수가 아마 집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고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하시고 자동차 관련주 특히 현대기아 이 주 종목들은 단기 낙폭과대가 심했기 때문에 꼭 편입을 좀 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놓치지 않고 또 가셔가야 될 게 자, 바로 IT 관련주 쪽에서 이제 삼성을 제외한 쪽 LG 쪽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LG 관련주들은 좀 솔직히 좋아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LG 관련주들이 LG에서 내놓는 제품들 자체가 굉장히 저는 좀 좋지가 않았지. 지금까지 나왔던 옵티머스 시리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태블릿 PC 나왔다고 바로 들어가 버렸고 그래서 일단 LG 관련주들보다는 삼성에 좀 집중을 하시고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는데 자 증권사 추천주 중에서 실적을 가지고 추천한 종목들 중에서 코스피 종목 중에서 중복이 됐던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로 이제 두산중공업하고 삼성테크윈입니다. 그래서 두산중공업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자 두산중공업은 2분기 때 이제 원전 플랜트 매출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확대가 되는 이 점으로 인해서 2분기 실적
자체가 굉장히 큰 폭으로 나와주면서 아무래도 다시 한번 반등액이 오늘 이제 큰 폭으로 좀 초반에 올랐지만서 좀 빠져주는 모습, 네네. 다시 한번 이제 반등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확인하신다면은 두산중공업 놓치지 마시고 꼭 매수가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삼성테크윈인데. 자, 삼성테크윈 같은 경우는 디지털 사업부를 제외하고서는 나머지 전 사업부에서 굉장히 큰 폭의 매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이렇다는 것은 다시 한번 이쪽 IT 관련주에서 삼성테크윈 부분이 한번 주목받을 가망성. 지금 주가 자체도 상당히 많이 좀 안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 좀 오늘 같은 경우도 2% 가까이 올라주면서 아주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반등한다면은 일단은 8만 원 정도까지는 안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일단 실적으로서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을 좀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점, 뭐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빼놓을 수 없는 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삼성 또 SDI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굉장히 좋습니다. 2분기 실적 예측치가 삼성전자를 고스란히 따라가기 때문에 이 점을 좀 확인하신다면은 아무래도 당분간의 이 실적 시즌 자체에서 무조건 편입하셔야 될 종목들은 바로 삼성 중심의 IT 종목들과 그리고 현대 기아차를 꼭 놓치지 말고 가져가시고, 또 하나 이제 해상 운송업종 관련으로서 이쪽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실적 자체가 2분기에 좀 긍정적으로 3분기에는 좀 더 확대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놓치지 마시고 꼭 편입을 하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네, IT차, 해상운송, 은행뿐만 아니라 콕 집어주신 그런 종목이 있었죠. 두산중공업, 삼성테크윈, 삼성 SDI가 2분기 실적 관련해서 매매할 때 꼭 매매해봐야 할 대상이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자, 2분기 실적이 하지만 주식시장 전체를 끌어올리는 모멘텀은 안 될 것이다. 여전히 의견이 같으신데 그러면 역시 종목별로 좀 잘 선별할 필요가 있겠군요.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종목에 대한 선별도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실적 하향에 대한 우려가 아직은 시장에 다 반영이 안 됐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몇 개 종목들은 실적이 하향돼서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가이던스 나왔지만 나머지 업종에 대해서는 가이던스가 지금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추가로 실적 하향이 예. 더 조정될 수 있다는. 4월달, 5월달, 6월달 거쳐서 계속 하향된 업종들이 하향된 업종들이 아직까지 바닥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 2분기 내내 실적 하향에 대한 우려가 완전히 마무리된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 프리시즌 관련해서 주가가 바로 반등을 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예측치가 가능하다 해서 김소연 대표님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7월 중순 이후의 흐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게 실적의 하향에 대한 부분들이 다 확인이 되고 난 이후에 실적 하향지 조정 이상으로 나오냐 그 흐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지 이상으로 나온다고 하면 주가 보양 가능성 어느 정도 있고요. 그리고 종목별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차별화 장세의 흐름이 예상된다는 측면입니다. 외국인이 뭐 IT 자동차 일부 매도하고 낙폭 관련주 그리고 뭐 중국 관련주 일부 비중적으로 발생했지만 반대로 기관 쪽에서는 뭐 IT 자동차 그동안 다시 샀던 부분들 일부 이제 외국인이랑 기관 매도 패턴이 보게 되면 약간 상충된 부분도 어느 정도 존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일치해서 가는 부분들 좀 중요할 것 같고요. IT 관련주라든지 자동차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비중이 크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계속 지속될지, 그러면 이제 낙폭과대주로 매수가 했던 부분들이 다시 돌아올지 흐름들 그런 부분들이 실적과 맞물려서 여전히 발표 우의 흐름이 중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주가가 많이 바로 오른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그런 차별화 장세의 흐름 속에서 종목별 편차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지 그런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실적 시즌 실적 나오는 거 봐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혹시 지금 이제 컨센서스 중에서 실적이 이제 더 안 좋을 거다, 더 안 좋을 거다, 이제 이 조정이 특별히 많이 나올 것으로 의심되는 조금 조심해야 될 섹터가 있나요? 아무래도 통신주들이 이제 하락폭이 커질 거로 보고 있고요. 네. 전반적인 업종을 보게 되면 실적 하향폭이 크진 않은데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느 정도 심리 게임입니다. 예전에도 이제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네. 주가 하향 조정된 상황에서 그 하향 조정폭이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모르는 상황 때문에 이제 많이 불안정성이 어느 정도 대두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확인하고 가시는 게 그러고 안전하게 주식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조심해야 될 업종은 뭐 조심스럽지만 통신 쪽이 아니겠느냐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네요. 마지막 이슈 발빠르게 좀 체크하겠습니다. 조선주 반등 신호 왔다? 자, 조선주는 반등 신호가 왔다. 여기에서도 의견이 같으십니다. 우리 최원준 과장님. 장 초반에 괜찮았었고 사실 얼마 전에 생각해 보면은 잇따라 막 수주 소식이 들려면서 조선주 흐름이 좋았을 때 그때도 크게 한번 주목을 받았었죠. 예, 주목을 받긴 했는데 이제 상대적으로 그동안에 마진 폭이 크지가 않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수주를 하긴 했지만 그동안 작년이나 재작년 이제 한참 조선 업종들이 좋았던 2007년 흐름과는 다르게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제 수주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수주 모멘텀이라든지 이제 단가를 통한 이익폭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네.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뭐 조선업종들은 경기 민감주로서 이제 유럽 경기 악화로 인해서 많이 직격탄을 맞아왔거든요. 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럽에 이제 선박을 수주하는 게 선주들이 많이 있는데 선주들이 선박 발주를 꺼리게 되고요. 네. 그 선박을 또 이제 매수를 하고 또 이제 발주를 주기 위해서는 선박 금융을 하기 위해서 신용을 어느 정도 사용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 시장도 경색이 되다 보면서 도미노적인 형상이 어느 정도 발생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선업종들이 유럽 이슈에 가장 민감한 업종인데 이제 지난주 이제 흐름에서 어느 정도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조금 민감한 업종에서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로존 이슈 해결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서 이제 반등의 가능성이 좀 존재한다. 그래서 유로존 이슈가 물론 이제 지금 뭐 독일 관련 소송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아직까지 남아있긴 하지만 네. 해결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매크로 환경이 호조세를 띠게 되면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 또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매수 관점에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하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조선업종들도 보면은 이제 전 업종이 다 갈 거라고 보지는 않고요. 전 종목이. 예, 일단 조선업종 중에 가장 이제 흐름이 좋고 상승이 컸던 업종들은 삼성중공업이 아무래도 그렇죠. 그동안에 많이 좋았던 부분들이 네. 수주가 많이 됐던 부분도 있지만 수주로 인한 이익폭도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예. 마진. 예, 마진폭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그 삼성중공업이 주가가 조선주들 중에선 양호했던 부분이고요. 네.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좋게 보는 업종들이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은 대장주긴 하지만 이제 조선 업종들이 차지하는 그 비중이 포지션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희 삼성중공업이 이제 조선주에선 가장 대장적인 성격을 띠고요. 그리고 네. 이제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이 이렇게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조선주의 흐름은 단기적인 반등의 흐름으로 보는 게 맞고요. 자, 업황 개등 시에 뭐 장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종들이 이제 예전 2007년도 흐름도 보게 되면 조선업종들이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상승 관련 업종들에서 같이 이제 동행을 해야만이 같이 업황 전체가. 그래서 조선업종들이 상승하는 데 있어서 뭐 관련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선 빅3 업종들이 상승을 하고요. 그 이후에 상승 관련 업종들이 같이 뭐 한진해운이라든지 현대상선 이런 상선 해운 업종들이 같이 뭐 BDI 지수가 안정이 되면서 같이 올라갔을 경우에 주가가 탄력받았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조선주들의 이제 매수 시점에 와서 어느 정도 반등의 가능성 가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는 이유들이 아직까지 상선 관련주라든지 해운 관련주들이 흐름에서 아직까지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흐름들이 같이 이어진 시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선주 매수해야 되는 그 시점에 또 다른 말씀드리는 건 또 다른 이유가 이제 조선주 업황 같은 경우는 올해는 사실 업황이나 기타 이슈들이 안 좋게 나올 거라는 걸 시장에서 예상하는 부분이고요. 내년 상반기 좋을 거라고 하기 때문에 주가라는 특성상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반영한다고 하면은 근데 슬슬 사기 시작하는. 슬슬 하기 시작하는데 뭐 본격적으로 이제 수직 상승한다 이렇게 가진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자, 앞서서 우리 김소연 대표님은 계속해서 조선주를 빅3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바 있던 거 제가 기억을 제가 거의 한 하는데 2, 3주 연속으로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바닥은 잡았지만 추세적 상승은 아닙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아까 저도 이제 이 빅3 종목으로 보는 게 빅2로 좀 줄이겠는데 일단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을 좀 주목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지금 최근 들어서 수급 자체가 또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좀 아신다면은 다시 한번 좀 반등에게 특히 일단 유로존 리스크 자체가 그래도 어느 정도 완화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실적 자체와 수주 자체도 굉장히 좀 양호하다는 점을 알고 계신다면은 한번 좀 투자해봐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 미리 한번 세워봅니다. 돌아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어정쩡한 외국인의 스탠스. 하지만 잘 보면 기관이 꾸준하게 사고 있습니다. 내일은 어떤 시장의 흐름이 예측될까요? 김소연 대표님 전략 미리 세워주시죠. 네, 일단 내일장은 한 1840에서 1860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도저도 아니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큰 흐름이 없다는 거죠. 일단 아까부터 좀 말씀을 드린 이제 독일 이슈 자체로서 독일 야당이 태클을 걸고 나섰기 때문에 그게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다시 한번 유로존 리스크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신다면은 당분간의 장세는 또 한 번 1859군에서 박스권 장세 나올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좀 더 내려가서 1820에서 30 정도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이번 주 장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적 시즌에 맞춰서 팁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은 팁이 하나 있죠. 이제 실적 시즌의 프리시즌에서 가장 이제 빨리 종목을 매수하는 바로
매수 자체가 기관입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먼저 그 누구보다 빨리 매수가 들어옵니다. 갑자기 뜬금이 없다가 이 종목들이 기관들이 갑자기 급속하게 많은 양의 매수가 좀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신다면은 그 종목은 분명히 좀 실적이 긍정적이라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점을 꼭 확인하시고 기관들에 따라하는 매수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최영종 과장님은 이번 주 잘하면 일시적이지만 1900 회복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까 내용 흐름 쭉 한번 들어보면 낙폭과대냐, IT 차냐 이 양간의 어떤 다툼도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 흐름들이 일단은 바뀔 것이냐 안 바뀔 것이냐 그렇죠. 흐름들은 오늘 하루 움직임만 갖고는 판가름이 좀 안 될 것 같고요. 화요일, 수요일 외국인 매수 매도 흐름을 기관이랑 어떻게 하지 흐름들 지켜봐야 어느 정도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그래서 뭐 유럽 불확실성 이후에 박스권 탈피 가능성 지금 이번 주 당장 뭐 박스권 탈피 가능성이 크지는 않지만 1900선을 일시적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환율 흐름도 어느 정도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흐름 1100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1180선을 돌파하지 않고 다시 1150선, 40선까지 좀 회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 만약에 1135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가 준다고 하게 되면 외국인 매수가 의외로 탄력을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월초 이슈 파악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5일날 이제 유럽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하느냐 관련 이슈입니다. 지금 시장 컨센서스로는 한 0.25 정도 인하를 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슈대로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2분기 잠적 실적 발표 예상치 이상으로 나온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는 상대적으로 이제 월화수목금 이제 전장 중에서 이제 7월 4일 날은 미국이 이제 독립기념일로 휴장을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들 수 있는 부분들. 그래서 이번 주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많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슈가 발표되는 부분들도 뭐 이제 2일날 제조업 지수라든지 6월 6일날 미국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관련 이슈들이 발표되긴 하지만 시장에서 저번 주처럼 굵직한 이슈들은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줄어드는 부분들, 굵직한 이슈가 많지는 않다라는 부분을 봐서 의외로 빠른 반등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장중에 이제 내일 흐름도 한 1840선, 50선 구간에서 좀 공방 벌이다가 한 목요일 이제 수요일 저녁이라든지 이제 목요일쯤에서 한 차례 1900선 터치 흐름을 조금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삼성전자 실적 잠정치 22 통화정책회의 전후로 해서 한번 1900을 회복할 가능성까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이은 내일장 전략 전망까지 세워봤고 이제 잠시 후부터는 수익률 펀치 대결을 한번 펼쳐봅니다. 네, 수익률 펀치 시간이 도래했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가 지난주 이 시간 한 종목씩 수익이 많이 날 것이다 기대를 거셨던 종목이 있었는데요.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자, 지난주 두 종목은 메디포스트와 NC소프트였었습니다. 김선은 대표님이 NC소프트를 그리고 최영종 과장님이 메디포스트를 언급하셨었는데 결과 볼까요? 한 주 동안 결과입니다. 자, 거의 그냥 선전한 우리 최영종 과장님 그리고 약간 부진했던 우리 김선은 대표님. 일단 최영종 과장님이 뭐 NC소프트보다는 나은 성적이었었는데요. 61선이 꾹 누르고 있는 차트 조금은 거래가 전혀 실리지 않아서 아쉽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이제 지금 이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움직임은 가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61선 근처에서 돌파 시도하다가 다시 21선으로 공방 벌이다가 오늘은 일시적으로 빠졌는데요.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 일단 제가 박스로 그린 이 박스권 흐름에서 아직까지는 좀 벗어나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 선에서 좀 박스권을 좀 지루하게 가고 있는데 이 안에서 이제 금요일 흐름도 보게 되면 이제 특정 매수 창구로 이제 집중적으로 매물이 나오지 않았고요. 매수 창구별로 좀 손바뀜도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일시적으로 외국인 매도 나왔지만 오늘 같은 경우 빠지면서도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 들어왔던 부분들.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줄기세포 관련 이슈에서 유일하게 못 오른 종목이 메디포스트 업종입니다. 네, 그때 좀 아쉬웠어요. 예. 그래도 소수 업종 이제 단가가 싼 10,000원짜리 주식 단가 이후로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 관련 주식들이 늘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카시스템이 지금도 계속 시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아직까지는 매집 과정으로 보이고요. 매집 과정이 마무리되면 한 차례 주가가 이제 부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디포스트 우리 최영종 과장님은 11만 원 보고 계십니다. 테마에 본격적으로 합류만 하면 큰 폭의 상승이 또한 거래와 함께 기대가 됩니다. 자, NC소프트 AS도 역시 들어보고 싶어요. 네, 일단 NC소프트 지금 게임이 이제 블레이드 앤 소울이 나와줬는데
큰 벽에 일단 인기를 못 끌어나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주말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해줬는지 지금 결과가 아직 안 나와지고 있는데 이걸 좀 먼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난주 토요일부터 유료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 자체가 3분기부터 잡히기 때문에 제가 3분기를 보고서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 좀 보자면은 자 길드워2에 대한 유럽 판매량 자체가 한 200만 장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게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해서 추천을 드렸던 건데, 아직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판단을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아직 살아있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은, 자, 지금 상태에서 좀 주가가 많이 엑슨의 지분을 넘겨주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지금 차트상으로도 선을 그어드린다면 아직은 무너지지 않은 차트,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가져가시는 전략으로 하시고, 한번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3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홀딩하시는 전략으로 가져가시고 목표가는 30만 원 그대로 유지한 채 좀 보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NC소프트 홀딩 AS까지 전해드렸고요. 두 분의 본격적인 오늘 펀치 종목, 화면을 통해서 종목부터 확인해 봅니다. 네, 최영종 과장님은 SK케미칼을 메디포스트에 이어서 갖고 오신 모양이고요. 김소연 대표님은 기관이 사는 이라이콤인가 봐요. 삼성전자 관련한 매매 팁까지 아까 전해주신 바 있는데, 두 가지 종목 차례차례 설명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영종 과장님이 SK케미칼을 들고 오신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그동안에 이제 화학 관련주들 중에서 뭐 이제 기관의 수급이 계속 꾸준히 이어오고 있는 업종입니다. 네. 기관 중에서도 이제 투신권에서 이제 매수가 10일 연속으로 좀 집중돼서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는데요. 연기금들을 이제 매수를 좀 받쳐서 산다고 하게 되면은 이제 투신권은 가격을 상관없이 가격 올려서 계속 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뭐 그린 케미칼이라든지 생명과학 관련 이제 사업 구조로 이루어진 화학 기업인데요. 그동안 주가가 이제 1분기에 많이 빠졌던 부분들은 이제 1분기 실적이 많이 안 좋게 나왔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차트 흐름 잠깐 보시면 이제 6월 달에 5만 원도. 네, 5만 원 선까지 많이 빠졌다가 지금 현재는 한 5만 7천 원까지 좀 올라온 흐름인데요. 네. 아직까지 폭이 어느 정도 보고 있던 부분들이 1분기 실적 부분이 정말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다기보다는 뭐 설비 전환이라든지 재고 조정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 회사가 두 개의 사업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네. 그린 케미칼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합성 수지 관련된 이제 PET 설비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네. PET 설비가 PETG라는 고기능성 이제 설비로 전환함에 따라서 일시적인 부진이 어느 정도 왔었는데요. 이제 적은 단가로 많은 이제 수량을 파느냐, 이제 고기능성 수지로 바꾸게 되면 적은 수량을 갖고 팔다고 하더라도 네. 그 파는 양이 늘어나게 되면 수익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고부가치 사업으로 어느 정도 전환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사업 전망이 앞으로 더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생명과학 사업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SK케미칼에도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이제 의약품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단가가 많이 인하가 됐던 부분들이 4월 1일부터 이제 복지부에서 이제 약가 인하 조치를 실시를 했는데,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4월달 이전에 미리 판매 단가를 다 조정을 했고요. 재고도 조정하면서 기업 실적이 미리 다 지금 반영이 된 측면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제약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런 반응이 늦게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야 될 것 같고요. 그 흐름 이제 매매 흐름을 간단히 보게 되시면, 이 투신권들이 이제 보시면은 아까 6월 14일부터 집중해서 매수 들어오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기관 매수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주가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세 번째로는 이제 이 주식이 이제 바닥에서 좀 올라오긴 했는데, 올라온 상황에서도 이제 이 주가가 싸냐 비싸냐 그 수준이거든요. 2012년 연결 순위 기준으로 봤을 경우에 여전히 퍼가 한 6.5배 수준입니다. 하향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한 7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싸다. 네. 싼 주식인데 투신권에서 집중 매수하고 있고, 외국인들 일부 매도가 가져왔던 측면들 감안하면은 지금 정도도 어느 정도 매수 관점에서 좀 대응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 정도, 오늘 많이 못 올랐기 때문에 다시 접근하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한 주가가 박스권 상단에서 120일 선에서 좀 내려온 가격인 한 62,000원 선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손절 가격은 한 55,000원 선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K케미칼 가격 설명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는 이라이콤 얘기 들어볼까요? 네, 이라이콤 짧고 굵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매출주 자체가 애플, 삼성, 그리고 또 하나 아마존입니다. 다 이제 태블릿 PC 강자들이기 때문에 좀 확인하시고, 수급 자체 흐름을 좀 보시면은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가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도
더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200일선 바로 아래, 60일선 바로 아래, 120일선 바로 아래쯤 머물러 있는 그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반등을 한다면 좀 단기적으로 일단은 16,000원이나 15,500원 정도까지 가능하다는 점 확인을 하시고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 15,500원 잡고 제가 오늘 추천을 드리고 손절가는 13,500원에 꼭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끝으로 펀치 종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SK케미칼과 이라이콤의 대결이 될 텐데요. 자, SK케미칼은 기관의 매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투신권의 매수, 화학주 가운데 저평가, 그리고 악재는 모두 선반영됐다. 목표가를 62,000원, 손절가를 55,000원 불러주셨습니다. 김세윤 대표님의 이라이콤은요, 태블릿 PC 굵직한 기업의 매출처를 갖고 있는데요. 네, 시초 매수, 목표가는 짧게 15,500원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영준 과장, 김세윤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짠 내일장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